약관상 이런 문구 하나 때문에 보장이 되냐 안 되냐에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무조건 저렴하다고 해서 보험료만 비교하다가는 정말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보험이라는 게 큰 질병과 상해로 인한 내 인생의 경제적 리스크를 대비하는 건데 다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뇌심혈관 질환 진단비랑 수술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암, 뇌, 심장을 대비하는 보험으로 3대 진단비, 수술비, 치료비 등을 가입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게 첫 번째는 항상 진단비였죠. 그렇죠. 진단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진단비를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이후에는 고가의 치료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술비나 관련 치료비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자, 50세 여성 20년 납 기준으로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의 보험료 예시입니다. 1,000만 원당 가장 저렴한 보험사는 9,490원이고요. 가장 비싼 보험사는 26,730원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험료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약관의 함정이 숨어 있냐 없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보통 뇌혈관 진단비는 전 보험사가 동일한 코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I60에서 I69까지 보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보험료만 비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약관의 함정이 숨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제 고객도 같은 사례가 있고요. 현재는 의료 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약관에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 하나 때문인데요.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참 발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데 그렇게 호들갑이냐 할 수 있는데요. 기사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열공성 뇌경색은 신경학적 증상이 매우 경미해서 본인도 알아채지 못한 아주 경미한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럼 본인도 알아차리지 못한 경미한 뇌경색이면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죠. 문제는 당장은 증상이 없지만 향후에 뇌졸중 등으로 갑작스럽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언급했듯이 약관상 불리한 함정, 즉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 보험사에 가입을 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꼭 뇌경색으로 쓰러져야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려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음은 진단 기준입니다. 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뇌경색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MRI나 CT 등 영상 검사를 받고 나서 최종 확정 진단을 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뇌졸중 환자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 장애나 기억력 감퇴, 신체 마비 증상 등이 지속되는 경우에 보험사 진단비 지급 조건이 됩니다. 즉 일시적으로 증상이 발생하는 일과성 허혈성 발작 증상으로는 진단비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 비중이 높은 협심증을 예로 들어보면 약물을 주입해서 혈관을 확인하는 조형술 등으로 최종 확정 진단을 하게 되는데 심장 질환은 이때 혈관의 막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즉 협착률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통은 협착률이 50%가 넘는 수치가 나와야만이 심장질환 진단비 지급 기준이 되는 거죠. 심장질환에서는 왜 협착률이 중요하냐면요.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은 협심증,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이 협착률로 질병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때문인데, 이 관상동맥이 50% 이상 좁아지면 혈류가 제한되기 때문에 심장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실제로 보험 현장 조사나 의료 자문 시에도 이 협착률 50% 이상을 진단비 지급 요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심뇌혈관 질환으로 보험금 미지급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약관상 진단 확정 요건, 단순 소견이나 의심, 그리고 영상 소견만으로는 안 되고 명확한 진단명과 증상 지속 등의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인정이 더 중요하고요.
증상 유무에 따라서 무증상 뇌경색증이나 이 열공성 뇌경색의 경우 보험사가 발병 또는 진단 확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 계약 이후에 발생했는가 또는 보험 개시 전에 이미 발병했는가 또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진단비 지급 기준이 되는 이유는 보험약관에 이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와 심장 진단비는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증상 열공성 뇌경색 보장 여부입니다. 최근 판례에는 열공성 뇌경색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인정을 했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보험사들이 약관에 무증상 열공성 뇌경색은 보장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뇌혈관이 막혔지만 증상이 경미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판례와 상관없이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상품을 선택할 때 반드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수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수술비 보장 횟수 제한입니다. 혈관질환 수술비 보험 중에 최초 1회만 보장을 하거나 또 연간 1회 또는 발병 후 10년까지만 보장하는 상품들이 또 많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자료를 따르면 혈류의 개통을 유지할 수 있는 스텐트의 수명은 5년에 85% 정도라고 보고된다고 합니다. 스텐트가 오래될수록 다시 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고 더 이상 스텐트가 기능을 하지 못해서 혈관이 좁아진다면 막힌 부위를 우회하는 혈관을 만드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뇌와 혈관 질환은 계속해서 고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건데 자료에 따르면 10년 보장형은 결국 보장의 공백이 좀 커다랗게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초 1회만 보장하는 상품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 수술부터는 전혀 보장이 안 되고요. 또 연간 1회 제한 상품은 같은 해 안에 재수술을 받으면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 기준은 단 하나, 수술비만큼은 횟수 제한이 없는 매회 보장 수술비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뇌혈관 질환이 있었던 과거의 기왕력자에 대한 보장인데요. 특히 예전에 가입하신 2대 질병 치료비 보험이나 특정 보험회사의 심뇌혈관 수술비에서 보험 기간 중 진단 확정이란 문구가 포함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력이 있었던 분들은 진짜로 좀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 기간 중에 진단 확정 후 수술한 경우, 그리고 보험 기간 중 수술한 경우, 이 약관상의 문구 차이가 구별이 되시나요? 이렇게 진단 확정이란 문구가 추가되어 있으면요, 보험 가입 이후에 최초 진단된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과거에 뇌경색이나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았던 분들이 이 진단 확정 문구가 포함된 수술비를 가입하셨다면 같은 질병으로 재수술을 한 경우 보장을 안 해주겠다는 거죠. 최근에 출시된 순환계 치료비에는 이 문구를 대부분 삭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과거에 기왕력이 좀 있다면 특히나 상품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보험은 저렴하게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가입한 약관에 이런 함정이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023년 주요 수술 환자 통계를 보면요, 심장 관련 수술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텐트 삽입술은 8이고요. 생각보다 환자 수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관련 수술 비용은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번 수술에 3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도 나는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 출시할 5세대 실손의 방향성을 좀 확인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현행 4세대 실비와 비교를 좀 해보면요, 중증 질환 그리고 비중증 질환으로 보상 금액을 좀 나눠놨습니다. 비중증은 자기부담금이 50%, 중증이라도 자기부담금이 무려 30%나 됩니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 수술비가 3천만 원 이상이라면 실손보험이 있다고 해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1,000만 원에 육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손이 있는 분들도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 번만 수술하고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반복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의료비 부담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치료와 수술이 불가피한 만큼 횟수 제한이나 이렇게 기간 제한이 있는 상품을 선택하면 큰 낭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심장 관련 수술비 준비는 단순히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까지 보장하는 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죠. 따라서 부정맥, 심부전까지 포함하는 보장으로 폭넓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은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보험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담당자도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의 담당자가 보험을 갑자기 그만둬서 담당자가 변경이 된다거나 혹은 보험금을 청구하려는데 도무지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건지, 어떤 보험에서 어떤 게 청구가 가능한 건지 잘 모르셔서 항상 걱정과 고민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팀장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항상 같은 자리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전화 문의나 카카오 채널 문의가 가능하니까요. 확인해 주시고요. 카카오 채널 추가하셔서 청구 관련이나 보험 관련으로 궁금증이 있다면 무엇이든 질문하셔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팀장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참여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취미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으로부터 1년입니다.